청취자님, 어서 오세요. 오늘 파헤쳐볼 자료들을 책상 위에 쭉 펼쳐놓고 보니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맞아요. 오늘 다룰 분량이 꽤 되죠. 네. 오늘 저희가 청취자님을 위해 준비한 심층 탐구의 핵심 자료는 바로 2026년 2월 19일 찰스 호스킨슨이 코노라도의 사무실로 돌아와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죠. 그 유명한 백인 콜로라도 방송 스크립트 전문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탐구의 미션은 단순히 카르다노 생태계에서 새롭게 쏟아진 기술 업데이트 목록을 읊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표면적인 거고요. 그렇죠. 기술적 도약 자체도 엄청하지만 저희가 진짜 현미경을 들이대고 해체해 볼 것은 그 이면에 숨겨진 호스킨슨의 탈중앙화 비전, 그리고 이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든 통제하려 드는 거대 자본 간의 치열한 철학적 충돌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봅시다. 좋습니다. 스크립트를 보니까 호스킨슨의 최근 행보가 아주 다이내믹하더라고요. 막 아시아를 거의 횡단하다시피 했잖아요. 네, 일정이 정말 숨가빴습니다. 홋카이도에서 시작해서 오키나와를 거쳐 도쿄까지 일본 열도를 쭉 종단했고요. 와, 엄청하네요. 그리고 나서 홍콩에서 열린 대형 블록체인 행사인 컨센서스에 참석했죠. 아, 컨센서스요? 네, 스크립트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던 대목이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홍콩 행사장에서 그가 무려 맥도날드 유니폼을 입고 이른바 호남연설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아, 맞아요. 저도 그 사진 봤습니다. 진짜 패스트푸드 유니폼이더라고요. 그게 참 상징적이거든요. 최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억만장자 창립자가 유니폼을 입고 수많은 청중 앞에 섰다는 게요. 뭔가 좀 반항적인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기존 월스트리트의 맥타이 부대들이 가진 권위주의를 조롱하면서 암호화폐 산업 특유의 자유롭고 유쾌한 문화를 직관적으로 보여준 셈이죠. 하지만 청취자님, 그 유쾌한 퍼포먼스 뒤에서는 수조 원 단위의 아주 진지하고 거대한 비즈니스가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점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맥도날드 유니폼을 입고 농담을 던지는 사람이 당장 다음 달에 10억 달러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 훌쩍 넘는 규모의 미드나이트 프로젝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블럭데몬이나 텔레그램, 심지어 구글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과 파트너십까지 발표를 했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협력이죠. 스크립트에서 호스킨슨이 이 새로운 암호화폐 네트워크를 론칭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본인 입으로 엄청난 팔꿈치 기름이 들어갔다고 표현했죠. 네, 뼈를 깎는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뜻하는 거잖아요. 미드나이트 재단과 쉴디드 팀이 쏟아부은 그 노력의 무게가 텍스트 너머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카르다노가 이제 단순한 플랫폼을 넘어서서 스스로의 역량을 시장에 완벽히 증명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호스킨스는 카르다노가 주요 대형 거래소의 1피어로 상장될 수 있는 거대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출범시킬 인프라를 갖췄음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아, 보통 이런 대규모 론칭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생태계에서 주로 주도해왔다고 여겨졌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카르다노 생태계 안에서 구글 같은 글로벌 대기업과 실질적인 기술적, 비즈니스적 관계를 맺는 1티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탄생했다는 건 이들이 이 치열한 인프라 전쟁에서 여전히 최상위권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1티어 프로젝트 자체 출범도 대단하지만 카르다노 생태계 내부의 기술적 진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방향성이 훨씬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굵직한 업데이트들이 많았죠. 가장 먼저 청취자님의 눈길을 끌만한 건 레이어 제로 통합 소식이에요. 호스킨슨의 표현을 빌리자면 카르다노는 이제 더 이상 고립된 외딴 섬이 아닙니다. 네, 무려 80개 이상의 다른 블록체인들과 직접 연결되니까요. 이게 단순한 선 연결이 아니라 사용자의 유동성과 가치가 거대한 글로벌 고속도로망을 타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필다로의 팀이 구축했다는 그 통합 기능도 놀라웠습니다. 아, USDCX 말씀이시군요. 그 통합의 사용자 경험 개선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네, 그 자동 변환 기능이요. 맞아요. 사용자 입장에서 엄청난 마찰을 줄여주는 혁신이죠. 보통 이더리움 가상머신, 즉 EVM을 사용하지 않는 BEVM 구조의 시스템에서는 다른 네트워크의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와서 쓰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지갑도 여러 개 써야 하고 수수료도 복잡하잖아요. 네. 하지만 이 기능을 통해 거래소로 곧바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매끄러운 경험을 구현해낸 거죠. 게다가 호스킨슨이 이 기능을 극찬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 그 동결 불가능성 문제 말인가요?
사법기관에 의해 자산이 동결될 수 없는 구조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티어 스테이블 코인을 운용하면서도 탈중앙화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카르다노 철학에 부합하는 최고의 타협점을 찾아낸 겁니다. 게다가 마이크 스플레인스키 팀의 발표도 빼놓을 수 없죠. 우로보로스 레이어스 업데이트요. 네, 드디어 본격적으로 언급이 되네요. 청취자님도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보안성, 확장성, 탈중앙화 이 세 가지 마리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블록체인 트릴레마가 있잖아요. 항상 난제로 꼽히는 문제죠. 레이오스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검증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서 이 한계를 돌파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승부수입니다. 맞습니다. 이 밖에도 굵직한 일정들이 쉴 새 없이 몰아칩니다.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대규모 하드포크가 있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고도화할 새로운 플루투스 버전도 나오죠. 네, 그리고 개발자 친화적인 아이캔 언어의 도입, 올해 안에 적용될 노드 다양성 확보까지 끝이 없습니다. 특히 3월 아르헨티나의 대부 빌더 페스트에서 파이스 네트워크 통합을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통해 카르다노의 1티어 오라클을 도입한다는 건데 오프체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져와야 하는 개발자들에게 엄청난 화두가 될 겁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자,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네, 분위기가 좀 바뀌죠? 이런 엄청난 기술적 성과들이 대단하긴 하지만 호스킨슨이 이토록 뼈를 까져가며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는 진짜 이유를 들여다보면 분위기가 꽤 무거워지거든요. 그는 지금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덮치고 있는 거대한 위협에 대해 아주 서늘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스킨슨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의 싸움은 누가 더 빠른 블록체인을 만드느냐의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거대 금융자본과의 생존 게임이죠. 그는 특정 세력들이 암호화폐 생태계의 주도권을 뺏어와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 한다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쓴다는 건가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청취자님이 스마트폰이나 하드웨어 지갑을 통해 스스로 자산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이른바 비수탁형 지갑을 불법화하거나 금지하는 것입니다. 아, 개인이 직접 지갑을 갖는 걸 막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대형 금융기관들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허가형 연합 네트워크로 채워넣으려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은행들이 노드를 돌리는 VIP 클럽에 모든 사람의 자산을 몰아놓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참 교묘해요. 대중과 규제 당국을 향해서 이게 소비자에게 훨씬 더 안전하고 비밀번호를 잃어버려도 복구해 줄 수 있으며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친화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설득하려 들잖아요. 네,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언뜻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편리한 서비스처럼 들린단 말이죠. 하지만 호스킨스는 그 매끄러운 주장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모순을 예리하게 짚어냅니다. 만약 소수의 대형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장부를 완벽하게 통제하게 된다면 그건 애초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창시하며 벗어나려 했던 바로 그 부패하고 중앙화된 낡은 금융 시스템이잖아요. 맞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세련된 포장지만 씌워서 완벽하게 복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스크립트에서 미국의 최근 법안들도 언급했죠. 네, 클래리티 법안의 초안들이나 벤처 캐피탈의 막대한 자금을 등에 업고 총화로 떠오르는 새로운 네트워크들의 동향을 그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런 법안과 네트워크의 구조를 뜯어보면 결국 단 5개에서 10개 남짓한 대형 은행들에게 네트워크의 영구적인 통제권을 쥐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결국 그들이 스위치 한 번만 딸깍 누르면 청취자님의 돈을 그 자리에서 얼려버리고 거래를 검열할 수 있는 권력을 다시 주게 된다는 거네요. 호스킨슨의 관점에서 보면 혁신을 가장해서 대중의 자산 통제권을 다시 월스트리트의 금고안으로 가져가려는 거대한 트로이에 목말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 카르다노가 그동안 걸어온 길과 지금의 행보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네요. 호스킨스는 스크립트에서 자신들을 대형 금융 세력들의 은밀한 협상 테이블에 초대받지 못하는 소매 투자자 군대라고 지칭하더라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우아한 보고서에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네, 그들은 거대 벤처 캐피탈의 귀염둥이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드나이트와 카르다노를 통해 진정한 탈중앙화를 향한 험난한 경로를 고집스럽게 걷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프로젝트들처럼 초기에 중앙화된 연합 네트워크 구조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카르다노 역시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그런 방식을 차용했으니까요. 그렇죠. 부트스트랩 단계에서는 불가피한 연이 있죠. 하지만 호스킨슨이 강조하는 핵심은 시작이 어땠든 결국 그것을 대중의 손에 넘겨주는 완전한 탈중앙화 네트워크로 전환하겠다는 확실한 경로와 실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르다노는 전 세계 수많은 스테이크풀 운영자들과 연대하며 수년에 걸친 진통 끝에 온체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 전환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반면에 지금 등장하는 기관 친화적 네트워크들은 어떤가요? 지금 시장에 등장하는 거대 자본 친화적 네트워크들은 애초에 그 통제권을 대중에게 넘겨줄 의도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그의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저 대중의 부를 착취하기 위한 새롭고 세련된 기술적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청취자님,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살짝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죠. 네. 지금부터 다룰 스크립트 내용에는 정부와 제도권을 향한 호스킨슨의 아주 날선 정치적 비판들이 꽤 수위 높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두 사람은 이 방송에서 좌파든 우파든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의 역할은 오직 오늘 주어진 출처, 즉 호스킨슨이 왜 그런 분노와 주장을 쏟아냈는지 그 맥락과 시각을 있는 그대로 해부해서 청취자님께 전달해드리는 것뿐이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크립트 전반에 걸쳐 호스킨슨은 암호화폐 산업이 지난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부나 학계, 언론 등 주요 제도권 기관으로부터 단 한 번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은 적이 없다고 역설합니다. 그가 보기엔 그들은 이 산업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싹을 밟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인물들도 거론하죠. 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지난 10수년간 암호화폐를 향해 쏟아낸 조롱 섞인 비판부터 게리 겐슬러가 이끄는 SEC가 업계를 향해 휘두른 무차별적인 소송전까지 낱낱이 거론합니다. 기존 시스템의 룰을 정하는 수호자들이 자신들의 통제력을 벗어난 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든 압살하려 했다는 것이 그의 흔들림 없는 시각이군요. 심지어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수용 행보나 시장의 기대감에 대해서도 그는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아주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죠. 표면적으로는 정치권이 암호화폐를 포용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호스킨슨의 분석에 따르면 그것은 순전히 대중의 주머니에서 돈을 최대한 빼앗기 위한 착취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최근에 밈코인 열풍이나 트럼프가 암호화폐로 5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식의 비판론자들의 주장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네, 이런 정치적 인물이나 권력 구조의 변덕에 생태계의 미래를 기대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며 권력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업계는 썩은 동아줄을 잡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직언하더라고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호스킨슨은 대체 왜 그토록 기존의 정치와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해 극도의 불신을 안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자신의 사업을 규제하니까 불만을 품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는 현재의 글로벌 거시경제가 말 그대로 붕괴 직전의 시한폭탄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스크립트에서 그는 전 세계 글로벌 부채가 무려 300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하죠. 300조 달러라니 감도 안 오는 액수네요. 게다가 미국 한국과만 떼어놓고 봐도 향후 10년 안에 50조 달러 이상의 천문학적인 빚을 추가로 지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통계를 제시합니다. 이건 그 어떤 경제학적 논리로도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은 파산 상태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왜 그가 그토록 절박하고 날선 목소리로 말하는지 배경이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스크립트를 보며 가장 소름이 돋았던 건 기득권과 기술 엘리트들이 이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내놓은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AI와 로봇 기술 관련 내용이죠.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공장의 블루칼라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화이트칼라 지식 노동자들까지 전부 대체해버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잖아요. 호스킨슨은 그 결과로 창출된 막대한 부가 대중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조단위 부자들을 양산해 그들에게 더 압도적인 권력을 쥐어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네, 거기에 감시사회 문제까지 더해지죠.
설상가상으로 팔란티어 같은 데이터 분석 기업들이 우리의 소비 패턴, 이동 경로, 정치적 성향 등 인간의 모든 정보를 집계해서 역사상 가장 디스토피아적인 완전한 정보인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바로 그 맥락에서 호스킨슨의 모든 논리가 하나로 귀결됩니다. 신용을 창출해야 할 국가화폐는 이미 산술적으로 파산 상태이고 정부와 기존 금융제도는 대중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으며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은 대중을 감시하고 노동에서 대체하는 방향으로만 질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상황이네요. 이토록 암울하고 불균형한 세계에서 호스킨스는 강력하게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개인부터 거대한 국가 권력에 이르기까지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규칙을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지구상에 과연 남아있느냐고 말이죠. 그 대답은 당연히 탈중앙화 암호화폐뿐이라는 거겠죠? 네, 오직 그것뿐입니다. 수학과 암호학이라는 설계 자체에 의해 투명성이 강제되고 뒷골목의 밀실협잡이나 뇌물로 장부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유일한 시스템. 그것이 인류가 이 거시적 위기와 권력의 독점을 돌파할 유일한 대안이라는 철학적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정말 압도적이고 거대한 통찰이네요.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냉소주의의 늪으로 끌려 들어가잖아요.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 무기력해지고요. 허스킨슨도 대중의 이런 심리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네, 사람들이 어차피 시스템은 항상 이 모양일 거야. 결국 부자들과 은행이 세상을 영원히 지배할 거고 앱스타인 파일 같은 건 절대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체념해버리는 현상을 콕 집어 이야기하죠. 그는 이런 태도가 모든 자유의지와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거대 권력의 노예 상태로 제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라며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짙은 냉소와 절망 속에서도 결코 낙관주의라는 무기를 놓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방송을 켜기 직전인 당일 아침에 있었던 영국 앤드류 왕자의 체포 소식을 스크립트에서 언급합니다. 영국 왕실의 그 앤드류 왕자요? 네, 영국 왕실이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권력기관의 보호를 받는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자조차도 결국 법망을 피하지 못하고 체포되었다는 사실에서 호스킨스는 작지만 아주 분명한 희망의 균열을 발견한 겁니다. 거대 권력도 무너질 수 있다는 희망이군요. 맞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영원할 것 같은 기득권의 권력이라도 결국은 투명성 앞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어쩌면 오늘이 그 기나긴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는 좋은 날의 시작일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을 본 거죠. 이어지는 그의 비유가 정말 가심을 때렸습니다. 과거 미국의 식민지들이 세계 최강이었던 대영 제국이라는 거대한 공포를 떨쳐내고 기어이 독립을 쟁취했던 역사를 소환하더군요. 아주 적절한 역사적 비유죠. 우리 역시 매일같이 돈을 찍어내며 인플레이션으로 대중의 부를 훔치고 통제해온 자들에 대한 맹목적인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이 철학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암호화폐 생태계의 가장 위대한 점은 창립자조차도 시스템 위에서 군림하는 특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데 있잖아요. 코드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니까요. 또 내일 아침에 변덕이 생겼다고 해서 마음대로 자신들의 네트워크 스위치를 끄거나 규칙을 뜯어고칠 수 없죠. 맞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미 탈중앙화 진영은 중앙화된 시스템을 압도하며 승리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인 거래 내역을 숨겨서 거대 자본의 선행 매매나 시장 조작을 막아내는 이더리움의 암호화된 mem풀 기술이라던가 초당 수백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네트워크 속도를 극도로 끌어올리는 솔라나의 파이어댄서, 그리고 앞서 언급한 트릴레마를 해결하는 카르다노의 레이오스까지. 기술적으로 완벽히 무장하고 있네요. 이 모든 기술적 성취들은 더 파이빗하고 더 빠르며 완벽히 탈중앙화된 세상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스킨슨이 이 긴 스크립트의 끝에서 진정으로 강조하는 것은 코드나 알고리즘 같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까요? 기술은 그저 훌륭한 도구, 즉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이 거대한 승리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결국 시스템을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흔들림 없는 연대라는 점을 역설합니다. 나의 자산, 나의 디지털 신원, 나의 발언권에 대한 통제권을 어떤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대중의 굳건한 의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청취자님, 오늘날 우리의 스마트폰 화면을 채우는 알고리즘과 거대 금융 권력은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속삭입니다. 너희는 이미 졌다고, 시스템은 너무 복잡하니 그냥 우리가 하라는 대로 순응하고 편리함을 누리는 게 최선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호스킨슨의 메시지는 그 반대죠. 네, 오늘 심층탐구에서 해부해본 호스킨슨의 묵직한 메시지는 정반대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한 신뢰라는 이름표 아래 누군가에게 내 지갑의 통제권을 넘겨주는 대신 스스로 코드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한 세계를 선택할 때 비로소 잃어버렸던 자율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증이 신뢰를 대체하는 세계군요. 네, 스크립트 마지막에 호스킨슨이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유명한 명언을 인용한 대목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거대 자본과 기득권이 가진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 시스템에 억눌린 대중의 두려움 하나뿐이라는 점을 아주 통쾌하게 짚어냈습니다. 기술적 혁신은 이미 우리 손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쥐어주었습니다. 미드나이츠든 레이오스든 결국 그것들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도구를 사용해 스스로의 금융 주권을 지켜내겠다는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소수의 엘리트만이 뒷문으로 혜택을 누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학적 규칙 아래 평등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미래. 그것이 진정한 목표라는 거군요. 네, 그것이 바로 카르다노를 비롯한 진정한 탈중앙화 프로젝트들이 온갖 규제의 칼날과 시장의 비관론 속에서도 고집스럽게 생태계로 확장해 나가는 근본적인 이유이자 동력일 것입니다. 자, 청취자님과 함께 찰스 호스킨슨의 머릿속을 들여다본 이번 심도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며 저희가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다룬 스크립트 원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 철학적 논의를 한 차원 더 멀리 밀고 나가보면 이런 거대한 의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호스킨슨의 비전대로 이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네트워크가 기존의 중앙 집중식 금융 권력을 완전히 대체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동안 자국의 화폐를 강력한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하며 전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거대 국가들의 권력 지형은 과연 어떻게 붕괴될까요? 그리고 단일 국가나 중앙은행이 절대 통제할 수 없는 완벽한 금융 주권을 시민 한 명 한 명이 쥐게 된 세상에서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워왔던 국가의 주권이라는 개념은 과연 어떤 낯설고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게 될까요? 스스로의 부와 정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는 개인들이 모인 사회. 그런 사회에서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한계와 역할은 문자 그대로 밑바닥부터 제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주 두렵고도 흥미로운 미래의 화두네요. 청취자님 스스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고 넓은 지식의 바다를 끝까지 탐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매끄러운 표면 아래 치열하게 꿈틀거리는 진짜 이야기를 찾아서 저희는 다음 심층탐구 시간에 더욱 새롭고 놀라운 시각으로 청취자님 곁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